자, 대한민국이 지금 글로벌 AI 리더를 꿈꾸고 있잖아요. 바로 그 야심찬 꿈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법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산업진흥과 규제를 하나의 법에 담은 인공지능 기본법인데요. 과연 이 법이 한국 AI 산업의 혁신 엔진이 되어줄지 아니면 갑자기 확 브레이크를 거는 장애물이 될지 오늘 슬라이드를 보면서 깊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쟁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꿰뚫었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 법은 과연 붉은 깃발일까요? 아니면 가드레일일까요? 자, 이 슬라이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 비유를 보여주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 19세기 영국에서는 마차의 안전을 지킨다는 이유로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들고 뛰게 했어요. 안전은 확보했겠죠. 하지만 그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혁신은 엄청나게 늦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붉은 깃발 법이에요. 그런데 가드레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찔한 낭떠러지 옆길이라도 가드레일이 튼튼하게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마음 놓고 더 빨리 달릴 수 있게 해주잖아요. 바로 이 두 가지 이미지가 AI 기본법을 둘러싼 서로 다른 시각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법이 왜 가드레일이 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지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바로 신뢰받는 AI라는 아주 원대한 약속 때문입니다. 이 법이 진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서로 좀 반대되는 것 같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거든요. 한쪽에서는 AI 산업을 팍팍 밀어주면서 키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AI를 믿고 쓸 수 있도록 국민적인 신뢰를 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신뢰할 수 있는 KAI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세계 시장을 이끌어 가겠다. 이런 야심찬 비전이 담겨 있는 거죠. 실제로 한 AI 법률 전문가가 이 법을 두고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산업 진흥과 신뢰 구축,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정말 선도적인 입법 시도다라고요. 그러니까 법의 취지 자체는 정말 좋고 세계적으로도 주목할 만한 시도인 거죠. 하지만 이야기에는 항상 다른 쪽 면이 있죠. 이제부터는 이 법이 왜 스타트업들한테는 무거운 짐, 그러니까 붉은 깃발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지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고영향 AI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법에서는 공공의 안전이나 사람들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문제는 이 중대한 영향이라는 기준이 너무나 애매하고 또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이게 개발자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인 거죠. 아니, 내가 만든 챗봇이 여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가? 내가 만든 의료 AI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가? 이 중대하다는 기준이 대체 뭐냐는 거죠. 이걸 스스로 판단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 기술이 고영향 AI로 딱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와, 이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의무들이 줄줄이 따라붙습니다. 위험 관리 계획서도 내야 하고요. A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과정을 문서로 만들어서 최대 5년 동안 보관까지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서류 작업이 정말 산더미처럼 쌓이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바로 시간이에요. 내 AI가 고영향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정부에다가 이거 괜찮은가요? 하고 물어보면 답변을 받기까지 최대 석 달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이 기술 스타트업 세계에서 석 달이라뇨? 이건 거의 영겁의 시간이나 마찬가지죠.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불확실성과 행정적인 부담은 스타트업에게는 정말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규제를 지키기 위한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제품 출시는 하염없이 늦어지겠죠.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속도와 민첩성을 잃게 되는 겁니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빨리 만들어서 시장의 반응을 봐야 하는 스타트업의 발목을 꽁꽁 묶는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럼 대체 이 위험에 처한 혁신가들이 누구냐?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실제 우리 기업들 사례를 보면서 이 문제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기업들, 바로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선두주자들입니다. AI 기술로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루닛과 뷰노, 온라인상의 가짜 상품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마크비전, 또 전기를 적게 쓰는 AI 반도체를 만드는 사피온까지. 이 기업들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과 싸우고 있는 혁신가들이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핵심 기술이 과연 고영향 AI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그 불확실성 속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는 당사자들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루닛의 암 진단 AI, 당연히 환자의 생명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겠죠. 마크 비전의 위조품 판별 알고리즘, 시장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이 훌륭한 혁신가들이 규제 대상인지 아닌지 그 불확실성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낸 말이 있습니다. 한 규제견제 전문가가 한 말인데요. 정부 지원위와는 당근이 과도한 규제라는 채찍의 고통을 상쇄하지 못한다면 국내 AI 생태계의 역동성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지원을 해줘도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면 혁신의 불꽃은 꺼질 수밖에 없다. 정말 뼈아픈 경고죠. 자, 그럼 이렇게 문제점만 이야기하고 끝낼 순 없겠죠? 다양한 전문가들이 더 현명한 길, 그러니까 구체적인 해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전문가들은 이걸 규제의 미학이라고 부르면서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해요. 첫째, 명확성. 애매하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누가 규제 대상이고 뭐가 고영향인지 칼로 자르듯이 딱 정하자는 겁니다. 둘째, 속도. 행정 절차에 석 달씩 걸리는 게 아니라 30일이면 30일 이렇게 명확한 기한을 두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비례성. 대기업과 스타트업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기업의 규모나 실제 위험 수준에 맞춰서 규제의 무게를 달리하자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와 있어요. 정의가 애매한 문제는 우리 기술 괜찮나요? 미리 물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 사전 적법성 확인제를 도입하고, 스타트업에 너무 큰 비용 부담을 주는 문제는 회사 규모에 맞춰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규모 연동형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서류 작업은 정부가 아예 템플릿이나 도구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규제 준수 지원 시스템을 만들자는 겁니다. 들어보시면 다들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을 법한 대안들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누구도 규제를 아예 없애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규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혁신을 더 잘 지원하는 방향으로 더 유연하고 예측 가능하게, 한마디로 더 똑똑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글로벌 AI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건 바로 속도일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연이 초래하는 진짜 비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혁신의 속도를 가장 느리게 만드는 건 규제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 규제가 없는 상태보다도 뭐가 뭔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규제가 있을 때 혁신 속도가 가장 뚝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마치 운전할 때랑 똑같아요. 가드레일이 잘 쳐진 명확한 길이 있으면 쌩쌩 달릴 수 있지만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속에서는 아무도 속도를 낼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혁신의 반대말은 위험이 아니라 지연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AI 기본법은 글로벌 리더로 가는 길을 안전하게 밝혀주는 가드레일이 될까요? 아니면 혁신의 길 한가운데서 멈춰 세우는 붉은 깃발이 될까요? 그 답은요, 결국 앞으로 우리가 이 법을 어떻게 지혜롭게 다듬고 실행해 나가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겠죠.